다소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해보려 합니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어머니께서 교직에 계시며 동료 교사분들과 매우 친하셔서 방학 시즌만 되시면 부부 동반으로 자주 여행을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며 자연스럽게 어머니 동료분들의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여행을 가실 때면 항상 한 집에 아이들이 몰려 며칠을 같이 지내곤 했습니다. 그때도 여름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부부 동반 여행을 가시면서 저도 어머니 동료 교사분 집에 3일 정도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튿날 밤, 당시 저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이른 저녁에 그 집으로 들어가니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누나가 오늘은 밖에서 저녁을 먹자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컴퓨터 게임도 너무 하고 싶은지라 저는 집에 있을게요.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집주인 아들도 저도 집에서 TV 보고 라면이나 먹을래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형과 누나들은 다른 애들을 데리고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나가시고 그 집에는 저와 그 동생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정말 정신없이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동생이 형, 저 잠시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고 말한 듯 했는데 전 너무 집중한 탓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라고 무심코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러 목이 말라 저는 미안하지만 게임 속에서 너무 중요한 상황이라 동생에게 물 한 컵만 갖다 줘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 한 번 더 외치며 물 좀 부탁해 라고 살짝 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컴퓨터 테이블 옆에 물 한 컵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완전히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마워 라고 말한 뒤 다시 게임에 집중했고 누가 들어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동생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장시간 컴퓨터 게임을 하며 슬슬 두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물컵을 들고 거실로 나왔고 마침 배도 슬슬 고파오는데 그제야 다른 사람들은 저녁 먹고 온다고 했고 집에 있겠다던 얘는 어디 갔지? 벌써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생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고 집안에서 그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 저 방 거실 복도 이 녀석은 어디 간 거야? 말도 안 하고 아무리 자기 집이지만 손님을 혼자 두고 이 녀석 봐라. 그렇게 거실 쪽으로 걸어 나오던 저는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둔 물컵을 보고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형, 저 잠시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라는 말이 미친 듯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흘러나오며 다리가 후들거리며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공포감. 거실 한 구석에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데 안방에 있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며 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명 동생을 찾으러 이 방 저 방 다닐 때도 들어갔다 나올 때는 문을 전부 닫아뒀는데 누군가 일부러 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열릴 일이 없을 텐데 그때 발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푹 숙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발소리는 커지는데 어느 순간 발소리가 멈추고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지금 제 바로 뒤에. 고개를 살짝 들며 바로 앞에 있던 유리를 통해 올려다보는데
저보다 압도적으로 키가 큰 검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형상인 것 같은데 뚜렷하게는 안 보이고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는 그 검은 형체. 도저히 뒤를 볼 용기가 안 나서 오로지 유리를 통해서만 보았는데 느낌상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꿈인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환각이 보이는 건가? 아니야, 저건 진짜 보이잖아. 그렇게 서 있던 제 눈에 우연히 들어온 건 현관문. 저는 있는 힘껏 현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을 얼른 벗어나야 한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계단으로 마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같이 뛰어나와 달리기 시작한 발소리. 공포심에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고 발바닥에 상처가 나는 것도 모른 채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내려가기만을 한참. 어느덧 맨 밑층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와 벤치에 앉아 맨발로 한참을 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형 누나와 다른 아이들 그리고 동생이 왔고 제가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무섭다며 울었고 형과 누나들은 오히려 너 왜 그래? 애들 놀라게 그런 소리를 해. 라며 오히려 절 타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두려움에 더 말을 이어나갈 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착각한 것이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 나무라던 형 누나들도 뒤늦게 맨발에 덜덜 떨며 있던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안심시켜주고 일단 같이 집으로 들어가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한 명과 어린아이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하고 형과 다른 누나, 저 그리고 집주인 동생 이렇게 4명만 먼저 집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거실 복도에 들어섰을 때 우리 4명은 그대로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구정물의 발자국.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난친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정확하게 찍혀있는 발자국들을 보고는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밖으로 나와 저와 집주인 동생은 친척 집으로 옮겨갔고 형 누나들, 애들도 각각 어른들이 있는 지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서 돌아오시고 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자국을 본 형, 누나, 동생도 모두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얼마 뒤 동생네는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의 공포를 기억하며 집에 혼자 있기를 거부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보았던 그 검은 형체는 무엇이며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